볼게요. 신정명의 회복은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래에 계속 출제연이 한 지문으로 수험생들이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 진정명의 회복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소 등기 파트에서 아주 중요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소 등기와 이전 등기는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말소면 그 등기가 효력이 없으니까 뭐 한다? 말소를 하는 거고, 이전이라는 것은 승계취득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와 이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 개념이 희석되어 있는 게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잘 좀 보셔야 되는 게 볼게요. 자, 원칙부터 세울게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거하고 같이 잘 물어봐요. 자, 원칙부터 갑니다. 원칙. 자, 1. 소유권 보존 갑. 2.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을의 등기가 원인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 원인 무효라면 갑은 을의 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 오는 게 맞죠? 무효니까. 자,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전세권이나 뭐 저당권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고요. 그럼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제가 A 약식으로 좀 적을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등기가 원인 무효거든요. 그럼 이 등기도 뭐다? 무효가 되겠죠. 무효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네. 그러면 결국은 갑은 이 등기를 지금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말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되면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없어지면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있을 수가 없죠. 됐나요? 그러면 갑이 이 등기 말소할 때는 이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이 등기상에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갑이 을의 등기를 말소 신청을 하려면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 이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있어야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그럼 이때 이제 시험 지문상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상황적 요소를 두고 갑이 을의 등기 말소 신청 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말소 신청 시 이 말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똑같은 상황인데 등기간이 이 상황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신청의 단계는 끝났고 받아서 뭐 하는 거다? 말소하는 단계잖아요. 그 말소하는 단계라면 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지 아니하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라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이자의 승낙서는 이미 첨부가 된 것이고 됐죠? 그 말소 시 나왔다면 이 말소되는 말소 시 나왔다면 말소되는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간이 뭐 해버린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고요. 즉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한이 뭐 해버린다? 직권 말소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절차상으로 봐도 당연하죠. 이 등기 말소할 때는 이자의 신청서는 이미 들어왔을 거고, 신청서가 들어왔으니까 이 등기 뭐한다? 말소하는 거고, 이 등기가 없어지면 이 등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등기한이 알 수가 있으니까 이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소되는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런 구조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목수 1, 2에 할 때 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목. 그러니까 이 구조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말소 등기 파트에서 출제인이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해 관계인 이 지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은요, 딱 이 구조 하나밖에 없어요.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다 뭐다?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이 구조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개념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자,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똑같이 갈게요. 1. 소유권 보존 값. 제가 똑같이 글자 토시한 게 안 틀리고 2. 소유권 이전 뭐다? 을. 그럼 을의 권리를 목적으로 1. 전세권 설정. 똑같이 적는 거예요. 똑같이. 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실체관계의 내용을 또 이야기해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이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우리 민법에서 무효라고 배웠죠. 그럼 통정 허위 표시에서 격려된 등기라면 이 등기는 뭐다? 무효. 그럼 무효라면 이 등기 뭐의 대상이다? 말소. 그 말소를 하려면 제3자 이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똑같은 구조죠.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 A가 제3자 맞습니까? 왜 똑같이 이 제3자 무슨 규정에 들어갑니까? 보호 규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제3자는 뭐가 된다? 보호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갑이 을의 등기는 통정의 표시니까 무효니까 말소를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이자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자가 승낙서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승낙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자는 보호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이자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이자는 보호되니까 승낙서는 첨부할 수가 없을 거고 없다면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러면 갑은 이 등기는 무효니까 이자의 승낙서는 첨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소는 할 수가 없으니 갑 너는 너 앞으로 소유권만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때는 누구 명의로 을에서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가져왔죠. 차이점은 뭐예요? 이 전세권을 갑이 뭐 해야 한다? 인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 차이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 그러면 원래 자 원칙 이 등기는 무효니까 원래는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 말소 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죠? 말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때는 부득이하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전 등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이 이전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교환 계약을 하든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약은 없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 원인을 뭐로 읽혀줬냐면 진정명의 회복을 뭐로 해줬다? 원인으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원래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되지만 말소에 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이라고요. 그럼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뭐냐?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진정명의 회복에서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을이 소유권 등기 절차에 협력 안 해줄 수도 있죠.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말소 소송을 제기해도 이자의 승낙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갑은 패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갑이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판결을 받은 자 누구예요? 갑. 그럼 그 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지. 왜? 이전에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판결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말소는 할 수가 없다. 왜? 이전에 소를 제기했잖아요. 말소를 하려면 이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의 승낙서는 첨부할 수가 없는 상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결론은 뭐다? 그 지문을 내는 이유가 뭘까? 진정명의 회복은 원래는 뭘 해야 될 상황이다? 말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말소에 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가는 게 진정명의 회복이거든. 그럼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지 말소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이건 아주 당연한 지문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문을 낸 이유가 뭘까? 진정명의 회복은 무슨 등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말소 등기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요. 그럼 선생님, 네. 위에 1번 원칙은 이 등기,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간다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지? 예.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물권법에는 없고 계약법에서 계약 해제 맞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민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담법, 실명법 맞나요? 아직 안 배웠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요. 실명법에서는 특이한 게 선이 악이 불문하고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거 하나. 그래서 총 8가지.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계약 해제, 가담법, 실명법 이렇게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도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할 때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라면 그 등기 무효예요. 그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담법에도. 그래서 그 8가지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개념이 나온다. 이 정도까지의 개념을 알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선생님 그러면 위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등기를 말소한다면 이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그럼 이자는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조건 승낙서를 첨부해 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해갑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을 명의로 뭐한다? 말소를 할 때 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 등기 말소하고 이 등기는 직권 말소 이 구조인데 그럼 선생님 이 경우에 만약에 이자가 승낙서를 첨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A를 상대로 뭐한다? 승낙서에 가름하는 뭘 받으면 된다? 판결을 받아서 하면 돼요. 그럼 뭐 판결에서 A는 갑이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A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요. 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승낙서를 진짜 이건 실체관계 내용에서 실체관계에서 누가 승낙서를 주겠습니까? 자신의 권리 소멸되는데 그냥 다 안 준다 버틸 거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그 소송 비용이 또 한 1년 정도 끌고 그러면 피곤하더라고. 그런데 전세금을 보니까 전세금이 10원 돼 있어, 10원. 10원 돼 있으면 이거 인수해도 될까? 아니, 10원 돼 있으면 굳이 말소하지 않고 이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견속 끼어내면 전세금 반환 몇 원만, 10원만 주면 되니까 이때는 굳이 승낙서를 안 주는 10원 때문에 승낙서 안 주는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그때 일자리 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 원래는 소송 제기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귀찮다면 갑은 이때도 그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때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허용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허용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정 명의 회복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진정 명의 회복도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 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고 원인은 뭐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그럼 회복이 왔죠? 그럼 이 권리는 뭐 하겠다? 인수. 그럼 어떤 게 빠를까? 실무에서는 이전 등기 해오는 게 더 빠르겠죠? 아닌가? 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1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온다고. 전세금의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근데 전세금 10억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뭐 한다? 말소의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10억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요? A는. 을한테 반환해야죠. 을. 그거는 민사에서 해결하는 거라고요. 을이 부당이득 취득했잖아요. 이해갑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결한다. 그럼 진정명의 회부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다 공통점은 뭐다? 말소해야 될 등기를 말소에 의하지 않고 이전의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이전에 소를 제기했다면 이전 등기를 해야지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근데 말소를 해야 되는데 굳이 말소하지 않고 이전의 방식으로는 가능하다. 그럼 그 정도의 개념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죠. 이게 등기 원인이거든요. 등기 원인이 존재하면 반드시 등기 원인 일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진정명의 회복만큼은 원인은 존재하는데 원인 일자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인데 원인 일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원인 일자가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거 또 대법원 판례까지 설명하려면 한 20분 걸려요.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실제로는 이 원인 또 대법원에서 만든 거예요. 원인이 없잖아요.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전 등기를 해올 때는요. 승계취득이라면 매매면 매매, 증여면 증여 이런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런 원인이 없죠. 그게 없으니까 원인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국리 끝에 만들어주는 원인이 뭐다?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원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없던 원인을 만들었잖아요. 없던 원인을 만들어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그 원인이 만들어졌으니까 원인 일자도 말해주세요. 그럼 원인 일자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없던 원인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 계약인가요? 아닌가요? 계약 아니죠.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 등을 이전 등기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거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그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그 개념 가져가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라면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현재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뭐 하려고 할 때 회복하려고 할 때 그럼 회복하려면 무효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효. 그러면 현재의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라면 이자의 등기를 원래는 뭐 해야 한다? 말소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뭐 하지 않고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키워더라고요. 아니하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라면 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 현재 등기명인이 등기 신청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뭘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겠죠. 이때 신청을 할 때는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전 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단을 받았으니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야지 말소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뭐다? 진정명의 회복인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개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유 및 공유물 분할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지문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올해 이 공유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공유란, 잠시만요. 첨부정보에서 요건 알고 가셔야 돼요.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 아니잖아요. 계약 아니니까 토지거래허가증이나 농취증 이런 거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지문은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요. 공유, 합유, 총유, 이게 공유, 합유, 총유. 합유는 뭐의 재산 형태다? 민법상의 조합의 재산 형태죠. 총유는요, 비법인, 사단 또는 뭐다? 재단의 재산 형태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잘 봐야 돼요. 앞서서 했던 것도 써먹을게요. 합유는 민법상의 조합의 재산 형태인데 그 민법상의 조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명인이 될 수가 없죠.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안 돼.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합 재산은. 그러니까 조합원 전원 명의의 등기가 뭐다? 합유라고 한다고요. 그때 합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앞서서 배웠던 거. 근데 비법인 사단 재단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총유 등기를 한다는 것은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을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런 거는 이제 좀 암기를 해놔야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은 좀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런 거 좀 가져가면 등기가 정말 재미있는데 그 내용에서 자꾸 지문을 분산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가볼게요. 자, 공유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공동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등기 절차 볼게요. 등기 절차. 2인 이상의 권리자가 공유하고 있대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2인 이상의 권리자가 공유하고 있다. 그럼 그 말이 뭐다? 공유라는 거죠. 그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뭘 적어야 되고? 공유니까 지분은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등기원인의 공유물 분할 약정이 있다면 뭐 한다? 기록해야 된다. 당연한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인 이상인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등기 토지라고 돼 있습니까? 공유인데 미등기래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지분이 뭐밖에 없어요. 지분만 보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라고요. 지분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가능하다. 그래요. 자, 요즘은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등기의 변경 등기는 자, 요거 뒤에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공유물을 분할 금지해 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꾸겠대요, 내용을. 그럼 바꾸면 이거는 단독일까요? 공동으로 가서 바꿔야 될까요? 공동이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뭐다? 불이익을 볼 거니까 무슨 신청? 공동. 그래요. 공유자 전원이 무슨 신청? 공동. 자, 그 다음. 일필지 공유지를 공유를 분할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분할 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 대장에 의해서 분필 등기를 해야 되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게 합니다. 공유물을 분할을 하려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를 잠시만 볼게요.
이게 나중에 구분 소유적 공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할 테니까 이게 등기 절차는 똑같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뭔지 아시나요? 네.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구분 소유적 공유, 공유물 분할 판결 등에 의해서 등기 절차는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로가 지분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공유물 분할과 관계되는 지문은 이 지문 가지고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토지가 자, 이 상태입니다. 지금 소유권 보존 갑 이 소유권 이전 을 2분의 1 병 2분의 1 이 상태라고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과 병이라고요. 그럼 이 토지 을과 병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토지 절반씩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토지 일부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토지 전부 다 을 거도 되고 전부 다 누구 거도 병 거도 된다. 이게 공유예요. 공유라는 것은 토지 특정 부분을 내 지분만큼 소유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토지를 지배하는 것은 한 필지 토지 전부를 지배하는 거고 다만 권리를 얼마큼 가지고 있다? 2분의 1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토지를 2분의 1만큼 소유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17번지 필지인데요. 그럼 17번지 필지 전부는 갑고도 을고도 되고 병고도 되고 을과 병 됐나요? 이 상태에서 공유물을 분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할을 한다면 몇 필지가 될까요? 2필지가 되겠죠. 17에 1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판사가 기존에 있던 번지는 을 거하고 새롭게 분할된 것은 병고로 해라.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판결을 내렸던 공유물 분할을 하든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 17번지 필지는 일단 누구 거? 을 거도 되고 병 거도 되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일단 17의 1번지도 을 거도 되고 병 거도 되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분할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다고요. 판결은 17번지는 을 거 하고 18번지는 누구 거 해라? 병고로 해라 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되면 이 토지가 최종적으로 누구 거 되려면 을 거 되려면 누구의 지분? 병의 지분 2분의 1이 누구에게? 을에게 넘어가야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병게 되려면 을의 지분 2분의 1이 누구에게? 병에게 넘어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서로가 지분 이전 등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원래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 판결은요, 이행 판결만 돼요.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단독 신청 자격 판결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수천 가지의 형성 판결 중 유일하게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형성 판결이라 하더라도 절차상에서는 지분, 소유권이 뭐가 된다? 이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형성 판결이라 하더라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든 피고든 둘 다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서로 무슨 등기가 일어난다? 최종적으로는 지분 이전 등기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유물 분할의 개념이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무슨 등기 형식이다? 지분 이전의 형식이 발생한다라는 것. 요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해 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뭡니까?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해요. 근데 실제 현상, 물리적 현황에는 중간에 담장 쌓아놓고 이 토지는 나만 쓸게, 이 토지는 너만 써. 다만 등기상으로는 공동 소유가 되어 있고, 그게 뭐다? 구분 소유적 공유 형태거든요. 그렇게 약정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현실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 등기부도 정리하자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려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뭐 한다? 해지하고 약정한 거 해지하고 서로 지분을 뭐 한다? 넘겨 주면 된다고요.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원래대로 실제 현황대로 바꾸려면 일단 뭐 한다? 분할부터 먼저 하고 그럼 서로 지분을 뭐 한다? 아니 지분을 맨 처음에는 약정한 거잖아. 서로 내용을. 이 지분을 너에게. 너무 어렵나? 상호명의신탁 배웠나요 혹시? 민법에서 상호명의신탁 배웠냐고요? 아직 그 진도 안 실명법에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배웠습니까? 민법에서. 최희대 교수님한테 민사특별법 배우셨냐고요? 아직 안 배웠나요? 그럼 안 배웠으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직 상호명의신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상호명의신탁이 구분소유적 공유거든요.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는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거든요. 실제로는 서로 지분을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지만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일단 뭐 그 내용은 일단 민법에서 하고 나면 요약 정리할 때 그때 가서 제가 따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왜 아직까지 실명법을 안 했어요? 뭐 언젠가는 해요. 뭐 하겠지. 뭐 아무튼 이것만 가져가자. 공유물 분할은 무슨 등기 형식으로? 지분 이전 등기 요것만 일단 가져가자고요. 됐습니다. 조금 하고 그냥 손 댔으니까 합시다 그냥. 구분 소유적 공유든 그냥 공유든 같아요. 자, 이게 이 상태거든요. 갑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A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소유권 이전 갑하고 뭐다? 그럼 을 지분 얼마? 2분의 1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그럼 갑과 을이 현재 뭐다? 공유 17번지 필지를 됐나요? 네, 이 상태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서 공유물을 뭐 하겠다? 분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할하게 되면 이만큼은 누구 거? 갑 거, 이만큼은 누구 거? 을 거,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토지 분할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17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럼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갑 거, 이게 바로 을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도 누구 거, 갑 거, 을 거, 여전히 공유라고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온전히 갚게 되려면 을의 지분을 누구에게 넘겨야 한다? 갑에게. 이게 온전히 을게 되려면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이렇게 넘겨야 온전히 이것은 누구게 되고 갚게 되고 이것은 누구게 된다? 을 거. 이게 공유물 분할이라고요. 분할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을 명하는 뭐다? 판결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판사는 이렇게 해준다고요. 북, 남, 서, 동이니까 서쪽으로 몇 메다까지는 갚고 해라.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몇 메다까지는 을꼴로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겠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분할이 되고 갑을 되고 나서 서로 뭐 한다? 판결령에다가 지분을 뭐 한다? 이전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과 공유물 분할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절차는 뭐하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는 어차피 지분을 서로 이전해 준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느냐면 구분 소유적 관계 개념 표현이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느냐면 이게 17번지 토지인데 누구 소유예요? 갑과 을 공유로 되어 있잖아요. 공유로 이제 두 사람이서 약정을 해가지고 야, 이 토지 공유의 개념이라면 이거 토지 전부는 누구 것도 되고 갑 것도 되고 전부는 누구 것도 을 것도 된다 이 말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서 이 구조를 깨부시겠다는 겁니다. 실체관계상에는 등기는 공유 상태로 냅두고 실체관계상에서 우리 이게 담장 하나 딱 설치해가지고 이 토지는 누구만 쓸게? 갑, 나만 쓸게. 이 토지는 을, 너만 써. 실제로는 토지 분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 상태에서 담장 하나만 설치해가지고 딱딱 구분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이 한 필지 토지 일부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등기상으로는 뭐로 공시되니까 공유로 공시되니까 담장 세워놓고 절대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약정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을의 소나무가 감나무가 이렇게 넘어가면 감나무 잘라버리고 야, 을, 내 담장 넘어오면 너 손 잘라버린다 할 수 있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의 개념이라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야, 우리 지금 실체관계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등기부도 그냥 단독 소유로 정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거 온전히 등기부상에서는 갑과 을로 되어 있지만 이거 갑만 온전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어떤 약정을 한 거냐면 이게 원래는 갑거도 되고 을거도 되고 이것도 갑거도 되고 을거도 되잖아. 근데 이게 온전히 갑거 쓰겠다는 것은 2분의 1의 지분을 누구에게? 갑에게 자신의 명의를 뭐 하겠다? 신탁하겠다라는 개념이 발생하잖아요. 등기는 이 상태로 있는데 이해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인데 을이 독립적으로 나는 이 부분만 다 쓰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누구도 쓸 수 있는데 갑도 쓸 수 있는데 을만 쓰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다?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을 누구에게? 을에게 명의를 뭐 했다? 신탁했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럼 서로가 명의 신탁하고 있나요? 이걸 상호 명의 신탁이라 한다고. 그래서 상호 명의 신탁은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나온다고.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의 상호 명의 신탁은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 실명법의 취지는 뭐냐면 내 건데 남의 명의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실명법의 취지예요. 근데 이 토지는 두 사람이서 알아서 그렇게 쓰는 건 상관없지만 등기부상에는 원소유자 명의로 공시되고 있나요? 등기부상에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 실제 소유자도 갑하고 을. 서로 명의 신탁은 하고 있지만 내 건데 타인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건데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상호 서로 명의를 뭐한다? 신탁하더라도 이거는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까지가 구분 소유적 공유의 상호 명의 신탁은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소하고 싶다고요. 해소하고 싶다라는 것은 누구 명의로 하고 싶다. 이제 등기부도 누구 명의로? 갑과 을 단독 명의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토지를 뭐 한다? 분할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거 온전히 갑걸로 하고 이제 을걸로 하는 등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일단 서로 상호 명의 신탁 해놓은 거, 이거 명의 신탁 약정 뭐하고 해지를 깨트려 버려야 되고, 깨트려 버리고 난 다음 이게 온전히 갚게 되려면 을 지분 2분의 1을 누구한테 넘기고 갑에게 넘기고 해지하고 난 다음에 갑 지분 2분의 1을 누구에게? 을에게 넘기면 온전하게 이게 누구 거? 갑 거, 온전하게 누구 거? 을 거,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는 절차가 공유물 분할이든 공유물 분할 판결이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지해서 뭐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이뤄낼 때는 전부 다 똑같은 내용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다 뭐다? 공유물, 뭐다? 분할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출제원이 조금씩 지문 조금씩 바꿔가지고 다른 것인 양 지문을 내는데 실제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지하는 경우든 공유물 분할이든 다 뭐하다? 결론은 뭐다? 요 개념이라고 토지 분할을 하고 서로 지분을 뭐한다? 이전한다.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과 관계되는 지문이 나오면 서로 상호 뭐한다?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한다.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래요? 계속 가봅시다.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지분 비율과 다른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른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이거 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이 되면 소송 당사자는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가 여기에 원고 피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즉 승소한 자든 뭐한다 패소한 자든 상관없이 판결이 되는 순간 내가 소송을 제기해 내가 졌다 하더라도 나의 소유 부분은 확정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든 승소 상관없이 단독으로 무슨 등기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등기 형식을 한다 이전 등기 형식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자 공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유예요. 제가 상용이가 내 지분 포기할 수 있죠. 그럼 제 지분을 포기하면 제 지분이 없어져 버리면 1소유권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2분의 1, 나 2분의 1. 그럼 내 지분 포기한다. 그럼 내 지분이 없어진다. 이러면 1소유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유권은 반드시 뭐한다? 1소유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어서 1소유권이 된다고요. 여기서 을이 지분 포기했다고. 그럼 지분 포기해서 을이 지분이 포기해서 지분이 없어진다 하면 이게 1소유권이에요? 2분의 1 소유권이에요? 등기부에는 반드시 1소유권이 기록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분이 포기해버리면 이 지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에게 귀속되어야 1소유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래서 지분의 귀속은 법률행위 물권의 취득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장이 이르니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는 공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를 뭐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공동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고요. 즉 포기하는 자가 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분을 누구한테? 나머지 공유자에게 뭐 한다? 이전하는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를 포기한다 이러면 꼭 내 지분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없어지는 게 말소의 형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에게 뭐로 한다? 이전에. 그러니까 민법도 똑같단 말이에요.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에게 뭐 한다? 귀속된다. 그 말이 등기 절차로서는 뭐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중요합니다. 공유자 지분을 이전할 경우에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할 경우에 등기 목적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갑 지분을 전부 이전할 경우 등기 목적은 갑 지분 전부 이전. 근데 공유자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할 경우에 등기 목적은 갑 지분 몇 분의 몇 중 일부를 뭐 한다? 이전. 이 지문을 조심해야 돼요.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자, 갑이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갑이 지금 현재 지분 얼마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2분의 1만 이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거기에 얼마? 1부인 얼마? 2분의 1을 이전하겠다고요. 갑의 지분이 얼마인데? 2분의 1인데 그 중에 일부 얼마? 2분의 1을 이전하겠다고요. 그럼 실제 이전되는 지분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 넘어간다고요. 4분의 1이. 이해갑니까?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이전이라고 적힐 건데 이 괄호 안에는 2분의 1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전되는 지분을 적는다고요. 그럼 얼마? 4분의 1 이전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시험 지분 나올 때는 갑 지분 2분의 1 중 2분의 1 이전 이렇게 할 때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이전을 적고 괄호 안에 2분의 1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전되는 지분이 기록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4분의 1. 요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합유. 합유는 따로 볼 거 없어요. 합유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 한다는 거. 조합 자체로 명의는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등기는 갑구에 합유라는 뜻을 기록해야 되고, 합유에서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유는 지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 세트로 묶어서 말씀드릴게. 요렇게 갑니다.
합유자가 추가된다. 합유자가 변경이 된다. 합유자가 사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합유, 명의인, 무슨 등기? 변경 등기를 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합유자가 추가된다. 합유자가 사망한다. 합유자가 변경이 되면 다 무슨 등기한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다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전부 다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유, 명의인, 변경, 합유, 명의인, 변경, 합유, 명의인, 변경. 왜 이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총회는 볼 거 없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 들어봐요. 합유가 출제인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합유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각각 합유자, 민법에서 하면 조합원 똑같아요. 민법에서의 조합의 재산 형태가 합유니까 각각의 합유자, 조합원들은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법에서 공동소유는 배우셨죠? 합유할 때 민법상의 조합의 재산 형태를 합유를 한다고 했을 거고 각각의 합유자, 즉 조합원들의 지분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안 배웠구나 아직. 그러면 민법에서는 각각의 합유자의 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유자 중 1인이 민법에서는 이런 지문이 만들어져요. 잘 들어요. 민법입니다. 민법. 합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나 처분을 하려면 합유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민법에서는 지분이 존재하니까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소유 관계에서 있잖아요. 가장 공유자 간의 친밀도가 높은 게 합유예요. 합유. 여러분 공유는 모르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나요? 아니 공유를 꼭 나랑 꼭 친밀한 사람하고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토지를 공동소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잖아. 공유의 토지를 여러분 지분을 경매받으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뭐 한다? 공유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동소유 관계 중에서 공유가 가장 친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자유로이 양도나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끈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남 모르는 사람끼리는 갖고 있는 거야, 공동으로. 그 다음에 공동소유 관계에서 친밀도가 조금 더 공유보다 높은 게 뭐다? 총유야, 총유. 비법인 사단재단, 교회 재산 생각해봐,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좀 친해 안 친해? 공유보다는 친하잖아. 그러니까 친밀도가 높다고. 근데 교회 나올 때 교인들 전부 다 동의가 있고 목사의 동의가 있어야 내가 교회 탈퇴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총유재산,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가입과 탈퇴가 뭐다?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 내가 교회에 가게 되면 그 재산권의 1인이 되는 거고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이제 뭐 한다? 내 재산권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고. 다만 공유보다는 친밀도가 높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 합유는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각각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목장을 하자. 요즘 우유값 엄청 뛰고 있으니까 소를 좀 키워가지고 수익을 내어서 우리 다 분배해가지고 우리 목장을 하나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래가지고 조합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돈이 겁나 많거든요. 저는 돈을 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저는요 양평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은 선생님 저는 소를요 한 3,000마리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저는 양평에 소 키우는 거 전문가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이거 전체적인 경영을 제가 해볼게요. 그럼 5명이 모여서 출자했죠. 그럼 출자해가지고 계약서를 적는다고. 그러면 땅 낸 사람 지분 얼마, 소 키우는 사람 지분 얼마, 돈 낸 사람 지분 얼마, 이렇게 해서 지분이 정리되겠죠. 그게 조합계약이라고. 그럼 각각의 지분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소 키우는 사람도 지분이 있겠죠. 그럼 소 키우는 사람이 지분을 양도하려고 해. 그럼 지분을 양도하려면
이게 만약에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 사람이 소를 잘 키우기 때문에 조합 재산을 들어온 건데 자유롭게 이 지분을 양도해버리면 소를 잘 못 키우는 사람에게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조합의 목적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분을 양도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야, 너는 소를 1000마리 케어할 수 있는데 너가 지분을 양도를 하려면 소 2000마리까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우리가 동의할게. 근데 소를 100마리만 키우는 사람이 온다면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 내 재산권이 훼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조합 재산은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한 명이라도 누락돼 버리면 이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민법이라고, 민법. 그런데 등기는 민법상의 지분은 다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등기부에는 지분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뷰 지분 기록 X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분 나왔을 때. 그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민법에서 말하듯이 1인이 자기 지분을 양도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양도할 수는 있거든. 있는데 등기부상에 그 사람이 지분이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지분 이전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이게 민법과 등기법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다든지 합유재산은 상속이 안 되거든.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 사람이 막 소 키우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게 상속이 돼. 그럼 그 자식은 소를 못 키워. 그럼 재산이 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합유재산은 상속이 안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지분이 합유자가 사망한다든지 합유자가 바뀐다든지 합유자가 추가가 될 때는 실체법상에서는 다 가능한데 등기법상에서는 지분의 기록이 없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합유자 명인 변경 등기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합유자가 추가된다, 합유자가 사망한다, 합유자가 바뀐다 하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기계적으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요 개념은 단순히 꼭 암기해놔란 말이에요. 민법하고 굉장히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출제니 잘 물어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지. 자, 실체관계상에서 합유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에 합유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말할 때는 합유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합유, 명인, 변경 등기. 합유자가 추가가 되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이렇게 나와도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라고요. 올해 이 공동소유 나올 개연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과거에 계속 나오는데 근래에 있잖아요. 2, 3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동소유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작년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했거든요. 올해는 좀 가져가란 말이에요. 총유가 나온다. 그럼 총유는 앞서서 다 했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재산 형태가 뭐다? 총유거든요. 총유.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하면 돼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뭐로 권리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다. 신청은 누가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앞서서 본 거라고요.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며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신청은 누구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 명의는 누구 명의로?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신청을 누구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렇게. 자, 이때 신청서 본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은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니죠. 아니라면 성명하고 원래 뭐다? 주소만 기록하는데 유일하게 비법인 사단 재단만큼은 성명, 주소, 뭐까지? 주민번호까지 기록하니까 이거 굉장히 잘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첨부정보인데 첨부정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앞서서 정대주, 결, 인, 필, 등 이렇게. 그럼 정대주, 결인필이 선생님 뭔가 궁금한 사람은 이제 찾아보셔야 돼. 정관 기타 기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정대주는 항상 의무자든 권리자든, 결인필은 누구일 때만, 의무자일 때만, 등은 권리자일 때만 이렇게 꼭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 정리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뭐다? 환매. 그럼 환매부터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은요.
이게 뭐 크게 막 이해를 막 요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순 암기사항들이 많죠.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지금부터는 전부 다 제가 말하는 거 다 시험 문제라고요. 시험 문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